나 이거 이해했어 하잖아요. 이해 못했죠? 안녕하세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옆집 선생의 추교성 김은선입니다. 오늘은 수학적 사고력의 두 번째 항목 이해 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건데요. 이해 능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평가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7 더하기 8 계산을 할 때 네. 8을 3과 5로 가른 다음에 이 3을 7에 더해서 10을 만들고 10 더하기 5를 해서 15를 만든다. 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학생이 말로 설명한 계산 과정을 식으로도 적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식을 적어보라고 하면은 잘 못 적거든요. 네. 아직 더하기, 빼기, 등호 이런 기호들을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잘 몰라요. 네. 사실 등호를 사용하는 걸 조금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아이들 처음 가르칠 때도 저는 등호부터 가르치는데, 등호를 이제 사실은 이제 좌변과 우변이 이제 같다고 놓는 기호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명령으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7 더하기 8은 15, 15 더하기 2는 17.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등호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까지 적을 수 있으면 아이들이 그때서야 기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글쎄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가야지 아마 이해를 할 거고 처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배웠다고 해서 이 기호의 뜻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아이들 가르칠 때 사실 등호의 의미 정도는 조금 선생님이 미리 좀 설명을 해주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설명은 다들 하죠. 그 등호는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만 이해하겠다고 알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학생들이 나 이거 이해했어 하잖아요. 이해 못했죠? 네, 그러니까 그냥 듣고 알아들었어가 이해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까지가 확실하게 다 되는 게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똑같이 또 7 더하기 8이라는 계산식이 있는데 아이가 7 더하기 8이라고 하는 것과 8 더하기 7이 똑같다는 걸 알고 있고 또 9 더하기 6도 똑같아, 10 더하기 5도 똑같아, 이렇게 한 숫자는 하나씩 늘려가면서 하나는 하나씩 내려가면서 그렇게 해도 전체 계산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성질도 알고 있다면 그 아이는 이 덧셈식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 보면 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탐구를 하는 문제 유형들이 쭉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 문제 한번 풀어봤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소재로 숫자를 바꿔가면서 그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집에는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건 이거대로 한 번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사고력을 키우는 데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활동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는 교과서에 설명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활동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교과서에 이 내용들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예제로 나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활용하는 문제들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교과서에 실릴 수준의 문제들은 활용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반복을 통해서 확실하게 익혀놔야 된다는 뜻인 거거든요. 네. 이런 걸 다른 말로 정형화된 응용 문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암기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다가 저절로 외워져야 되는 거지. 이거를 외운 다음에 다 외웠으니까 이제 적용해봐 이렇게 시키거든요. 적용이 되면 이미 아이가 이해를 다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덧셈과 뺄셈을 모두 배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 7 더하기 8은 15라는 식을 보고 뭐 7 더하기 네모는 15 할 때 네모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맞아요. 아니면은 15 빼기 7은 얼마 해가지고 덧셈식 뺄셈식을 바꾸는 것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수학적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능력 또는 교환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표현은 앞에 설명드렸던 수학적 용어, 기호, 식, 그래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냥 수학적 표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배운 지 얼마 안 된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식을 이용하는 정도, 뭐 기호의 뜻을 이해하는 정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뭐 중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말 그대로 식을 어떻게 바꾸는 거, 식을 변형을 하는 거, 또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 이런 활동들이 될 거고, 고등학생이 된다면은 이게 이제 더 복잡한 식, 더 네. 복잡한 그래프, 이런 것들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길러야 그때 가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쉬운 것도 해석이 안 됐던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생이 돼서 어려운 걸 해석을 한다? 어렵죠. 네. 그리고 보통은 해석하는 걸 선생님이 보여주죠. 선생님이 해석하는 걸 보여주는 걸 보고 있다고 해서 아이의 이해 능력이 자라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석하는, 즉 이런 것들 스스로 알아가는, 식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준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해보다 보니까 아이가 경험적으로 아 이런 거였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너무 주입을 한 후에 자 따라해봐. 아무래도 그렇게 학습을 하다 보니 아이들은 점점 더 결과에 집착을 하게 되고, 아이들도 자꾸 그렇게 외우려고 하고 재미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은 아이들이 문제를 다룰 주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들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틀려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봐야지 이해 능력이 쌓이는 거고, 그런 걸 또 엄마는 아이들이 다양하게 틀려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한 덕목이네요. 그렇죠. 몸으로 얻는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뭐든지 몸으로 부딪혀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 뭐든지 몸으로 부딪혀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도 지금 편집해서 이해 능력이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네. 네. 영상 편집 어렵네요. 네.